게시판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니 어제 종목 안 봐드렸다고 좀 속상하시다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주셨고요. 수산 갯마을님 그리고 행복만땅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현대중공업 이 종목 좀 먼저 체크 도와드릴게요. 빙고 대방님께서 좀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5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35%가량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뭐 차트도 역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고 기관도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좀 불안한데요, 모습이요. 네. 뭐 일단 뭐 작년 같은 그 주가 움직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삼각 처리 일단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식이 두 가지의 경우에 상승을 하는데 한 가지는 너무 싸다 했을 때 그 싸지 않은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 반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다. 즉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 지금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미리 당겨서 주가에 실어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붙여주는 건데 현대중공업은 사실 9만 원 너무 쌌죠.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 20만 원대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싸게 떨어졌다가 15만 원대까지 50%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너무 싸지 않냐라는 기준이 이제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서 이제 걸린 거예요. 물론 장부 가치로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장부로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20만 원까지 못 갔던 이유는 언제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시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밸류를 붙여줄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5만 원대 매수가면 본전은 사실 올해 아니라도 올해 하반기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15만 원 본전 정도까지는 15만 원도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시컬리컬 업종, 즉 경기 순환형 업종 섹터에서 조선은 후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선행해서 좋아지는 쪽은 소재가 제일 먼저 좋아지고요. 그 소재가 먼저 좋아지고 나면은 이제 소비재 쪽으로 쭉 돕니다. 그리고 그 소비재 수요가 강해지게 되면 어때요? 물류, 전반적인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수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가격이 후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때 조선주는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지금이 작년도가 경기가 최악이었고 미국도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부양을 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면은 조선주는 좀 후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다른 섹터보다도 약했던 거고 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현대중공업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만 원 이하나 한 11만 원대 내지는 그 이하면은 사실 사가지고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도 손해보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15만 원 매수면 현재 손실 상태에서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감내하고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화장품주를 잡아라, 뭐 중국 소비주를 잡자, 반도체주를 잡자 쉽게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거는 스킬이 되셔야 되고 기다리는 거 자신 있고 싼 주식 좋다라고 보시는 거면 조선보다 하다못해 철강이 낫다는 얘기예요. 철강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저는 예상컨대 철강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을 현대제철로 바꿀까? 그 고민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올라오지 않고 현대제철이 먼저 올라가 버리면 후회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다른 경기 섹터 쪽으로 오히려 좀 교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너무 낮아서 손이 쉽게 안 나간다라면은 반등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중간에 한번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자. 이 종목만 놓고 절대적인 분석을 한다라면은 보유기간, 예상 보유기간 1년 이상이고요. 예상 보유기간 1년 이상이고 1년 안에 15만 원 본전은 오겠지만 수익을 좀 여유 있게 내시려면은 2016년으로 가셔야 되고 2016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업종 분류에 있어서 후순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조선주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좀 매매를 하셔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좀 가슴 아픈 좀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매도 의견 주고 있는데요. 한 13만 원 근처 오면은 그 정도 부근에서 반등 시 좀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빙고 대박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만땅님께서 아주 행복한 또 필명을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세요. KTH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4,100원 역시 좀 높은 매수가가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높을 때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0%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참 좀 이 종목이 잘 움직일 때 한 상반기 정도의 매수해서 몇 달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매수가 역시 좀 높네요. 네. 티커머스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사실 뭐 가능한 모멘텀이고 그리고 KT라는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든든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승의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주가가 메이저가 팔고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로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주식이 티커머스 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때 기관 외국인 다 같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확 실려버리면 추세가 깨졌죠. 일단 이거는 팔고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간 게 아니라 여기 또 나갔죠. 여기서 더 큰 물량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기관들은 좀 잠그고 있다가 기관들은 이제 외국인들 팔 시간이 형성되고 나서 기관들은 여기서 또 오히려 저가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하방에서 부진하면서 역배열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좀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14,000원에 가지고 계신 거면 단순히 티커머스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가져가시긴 좀 무리지 않을까. 그리고 티커머스라는 걸 소비자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티커머스를 사용하고 있느냐. 티커머스의 경쟁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바일이나 IPTV 쪽에 대한 그 커머스 사업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다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생각한다라면은 매수가 너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진행 과정도 좀 관찰이 필요하다. 반등 목표 12,000원이고요. 손절 매도 반등 단기적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 빠져나가면서 기관들이 물량 일단 한번 치고 밑에서 살짝 다시 담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반등 나오면 손절 매도 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역시 좀 비슷하게 반등 시에 좀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좀 진단 나왔습니다. 증권통으로 참여해주신 스산 갯말님, 이분도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종목 봐드릴게요. LG전자를 매수했습니다. 64,400원 매수가고요. 다행히 비중 많지 않습니다. 10%가량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신저가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받아내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거의 그냥 LG전자는 빠져나가 버리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지분율은 사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사실 LG전자를 더 공격적으로 파는 건 기관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LG전자는 어떤 주식보다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LG전자가 하던 사업을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원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필립스라든지 뭐 혹은 노키아라든지 다른 선행 좀 더 사업을 선행적으로 좀 진행하는 기업들이 하나의 히트 상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놓으면은 뒤쪽에서 가격으로 덤핑으로 매출 캐파를 키웠던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중국 샤오미가 하고 있고 지금 뭐 비아디가 하이얼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LG전자의 밥그릇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유지가 되지만 이후에 어떤 성장이라든지 LG전자의 글로벌 세트 기업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이 너무 엉성해진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아예 리더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포지션이 이상합니다. 그럼 LG전자가 지금 그래서 돌파구를 찾는 게 자동차, 스마트카 쪽에서 지금 미리 선점을 해서 가려고 전에 없던 공격적인 지금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성과는 LG 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많이 가져갑니다. 세트 업체로서 LG전자는 사실 포지션이 좀 엉성하기 때문에 좀 장기 침체의 주가 움직임은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원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현재 LG전자의 상황이라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아까 64,0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본전 넘는 거 아마 가볍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긴 기간을 놓고 LG전자를 응원할 것이냐, 네.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손실을 좀 축소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와서 매몰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다른 경기주라든지 좀 더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대투증권에서 그래도 LG전자 지금 역사적 저점에 내려와 있다라고 좀 코멘트도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반등폭이 크진 않더라도 정말 손실 보고 팔기는 싫다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아서 혹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좀 손실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LG전자를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네. LG전자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근데 주가가 빠져 있고 지금이 최악이다라면은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매수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LG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LG전자가 글로벌 세트 업체들 IT 기업 쪽에서 포지션을 과연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LG전자의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면 이거는 그냥 단가 낮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게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손실 종목이 비중이 더 커지고 가격만 낮춰지는 건 내가 손실이 적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비중이 적으니까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도 관점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은 맞아요. 역사적인 저점 맞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힘 저력을 믿고 LG라는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바닥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을 1년이고 좀 더 긴 시간이고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면 가격은 사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참 중국에서 밖으로 싸움에서 밀리면서 참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좀 빨리 좀 돌파구를 찾아내서 좀 저점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화장품 관련주죠. 미샤 운영하는 에이블 CNC인데요. 매수가가 3만 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역시 상당히 좀 높을 때 매수하셔서 좀 고생하시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이신데요. 20% 들고 있습니다. 0808번 쓰시는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이거 한 종목만 더 봐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네. 에이블 CNC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늘고 있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기 매출 기준으로 2015년 1분기가 877억이거든요. 작년 2014년 1분기가 966억이에요. 원래 미샤가 에이블 CNC가 1세대 중국 화장품주였죠. 예전에 2013년 이전에 1세대 중국 화장품 주식이었는데 지금 중국인들 미샤 안 쓰나 봐요. 한마디로. 왜냐면은 이 매출이 사실 에이블 CNC가 중국의 관광객 요커 수혜로 화장품주로 편입이 되려고만 했다면 이 매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미샤는 중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1분기 매출이 작년 1분기 매출보다 안 나왔다는 건 지금의 화장품 산업의 호황기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주식은. 그래서 화장품주라고 해서 매매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분위기 타고 한번 기관들이 쭉 4만 원까지 당긴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니까 네. 요거는 일단 반등시 매도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아주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승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 최근에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시간 이제 가격 조정 깊게 한번 나오고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기간 조정 들어가는 길목에 나오는 반등이 한 2만 5천 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2만 5천 원 자리에서 물량을 확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 팔아버리고 요거는 좀 잘못된 매매를 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화장품주가 잘 나가는데 참 소외가 된 종목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지만 4만 원 거던 주가 지금 반토막 나고 실적도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2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반등 목표 바라보자라는 전략 좀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어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방어 전략이 유리하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저가 매수 기회 오고 있다. 이렇게 네. 코멘트 주셨거든요. 네. 좀 전략 그 선상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 토마토 전문가분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금 약간 보수적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4월 말부터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잠깐 수익은 날 수 있고 빨간불 들어왔다가 다음날 파란불 들어왔다 이게 주식시장인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와중에서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방향을 가지고 연속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그런 시장인지를 보시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6월 하순 이후에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일단 나와줘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그 경기에 대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이저들도 자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일단 4년간 힘들었던 시장이 하반기는 끝날 가능성은 분명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종목 매매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한 5천억 이하 주식들, 한 3천억, 4천억 이런 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 트레이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싸움은 오히려 하반기로 좀 여전히 좀 미뤄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이달 전망을 보니까요. 증권 상단과 하단은 지난달보다 좀 낮춰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쉽지 이제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조금 마음을 비우고 이달은 좀 여유 있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소 VVIP 내일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